빅뱅 우주론.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허블의 법칙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봐야 돼. 네. 자, 허블의 법칙에서 뭐가 있냐면,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봤어요. 외부 은하 스펙트럼 관측.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발생을 해. 대부분 적색 편의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적색편이라는 말이 뭐냐?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 빛의 파장보다 관측되는 빛이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자,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실제 파장보다 적색 쪽으로 가는 거야.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우리는 요거를 적색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야? 이런 얘기죠.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 관측자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벌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다. 즉,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자, 이게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에서, 자, 적색 편의가 일어날 때 후퇴 속도는, 자, 후퇴 속도 V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자,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자, 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지? 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자, 그랬을 때 얘네들 각각이 뭐냐면 V는 후퇴 속도, 그 다음에 람다 값은 원래 빛의 파장이에요. 네. 자, 원래 빛의 파장. 그 다음에 델타 람다는 자, 편의량이라고도 불러. 자, 편의량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관측된 빛의 파장 값에서 원래 빛의 파장을 빼준 값이에요. 네. 자, 요거를 편의량이라고 불러. 그리고 C는 빛의 속도야. 자, 빛의 속도는 얼마냐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자, 움직이는 게 이게 빛의 속도예요. 자, 이 식으로 우리는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네. 밑에 그림 하나가 나오죠. 원래 파장의 값 나오고 그 다음에 머느나 아주 머느나 해가지고 편의량이 아주 머느나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 네. 네, 그 값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야. 그러면 자, 요 식으로부터 두 번째 허블의 법칙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후퇴 속도는 자, 또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야.
그 은하까지의 거리 R의 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식을 넣으면은 V의 후퇴 속도는 H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근데 이 후퇴 네, 속도는 앞에서 배운 게 이거죠.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와 같아야지. 네, 이 두 개씩은 연결해서 미리 외워버리면 돼요. 자, 네, H는 자, 허블 상수야. 자, 허블 상수는 자, 얼마나 자, 멀리 빠르게 팽창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선 네, 자, 요거는 허블 상수고 그다음에 R은 은하까지의 거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허블 상수 H의 뜻은 뭐냐 이거는 자, 이거는 자, 그래프의 기울기인데 거리와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허블 상수예요. 그래서 자, X축은 여기에서는 거리, 그 다음에 Y축이 후퇴 속도.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은하들을 쭉 해보면은 이런 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랬을 때 요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 H에 해당돼요. 위에 네. 시계 보면 R분의 V가 나오죠. R분의 V. 이게 허블 상수일 거 아니야. 네, 네, 그래. 자, 그리고 이 허블 상수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허블의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자, 허블의 법칙은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빠르게 후퇴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허블의 법칙의 의미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이런 얘기거든.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의 의미야. 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쓰지만 V는 자, 람다분의 델타 람다 값 곱하기 C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HR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개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식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자, 시험 문제 굉장히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네. 자, 이게 허블의 법칙의 의미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우주, 자, 우주가 팽창하는 학설 두 개를 또 배울 거야. 자, 이거 지워도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자, 우주의 팽창 이제 한번 또 보자. 세 번째. 자, 우주의 팽창. 자, 우주의 팽창에서 우주의 팽창하는 우주 중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중심은 없고 우주의 끝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주의 끝은 있어요. 자, 우주의 끝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첫 번째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자. 자, 나이는 t지요, 시간. 네. 시간은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 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속력분의 거리니? 거리. 네. 그래.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나타내 보자. 속력 V분의 거리 R이죠? 네. 자, 그러면 자, 이 식으로부터 V는 H, R로부터 자, 요걸로부터 V분의 R은 뭐가 되는 거야? HR분의 R이요? H분의 1 아니야? 네. H분의 1이지. 네.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나이는 자, 허블 상수의 역수잖아. 네. 그래. 허블 상수의 역수이다. 알고 있어야지. 네. 됐니?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었지만 또 두 번째,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멀리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후퇴 속도는 무슨 속도와 같아야 되니? 멀리 어, 있는 네. 관, 은하의 관측 가능한 후퇴 속도. 어, 관측 가능한 후퇴 속도는 무슨 속도와 같아야 될까? 빛의 속도요? 그렇지. 빛의 속도와 같을 거란 얘기야. 네. 이게 가장 빨리 후퇴하는 은하일 거란 얘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 V는 HR이었는데 자, 요 식으로부터 자, 빛의 속도 C로 바꿔봐. 자, 그럼 여기서 거리 R이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의 거리죠? 네. 그래. 그게 바로 뭐야? 우주의 크기 아니야? 가장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니까 네.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자, 그래.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 의하면은 자, 허블 상수의 역수는 우주의 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값이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야.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팽창하는 우주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데는 자,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 우주론이 있죠. 네. 빅뱅 우주론의 주장은 누가 있느냐? 얘는 가모프, 그 다음에 얘는 호일 등 여러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주의 부피는 어떠냐? 팽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커져요. 둘 다 팽창이야. 네. 자, 그런데 자, 우주의 질량은 빅뱅 우주에서는 질량이 일정해. 그리고 얘는 질량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는
빅뱅에 의하면은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져.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겠지. 네. 얘는 일정해요. 그 다음에 우주 온도는 빅뱅에 의하면은 하강을 해. 계속 낮아져, 점점점. 그리고 얘는 또 일정해. 자,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 풍선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풍선에다가 점을 이렇게 네 개를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크게 불잖아. 네. 그런데 점 간의 간격이 모두 이렇게 다 멀어지고 점은 네 개로 나타나는 게 빅뱅 우주론이야. 근데 네. 정상 우주론은 자, 이렇게 네 개 점을 찍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불었어. 그랬더니 자, 얘네들이 점의 수도 늘어나요. 자,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정상 우주론에 해당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빅뱅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것만 간단하게 알아두면 돼. 네. 자, 한번 써보자. 빅뱅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우주의 형성이야. 우주의 형성은 약 138억 년 전 고에너지 고밀도의 한 점이 폭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해요. 자, 우주가 이러면서 생성되는 거야. 그런데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자. 3분 내에 있었던 일. 자, 3분 내에 있었던 일, 맨 처음에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자, 기본 입자에는 뭐가 있냐면, 쿼크 6종하고 가벼운 입자라 그래서 경입자 6종이 있었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몇 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거야. 기본 입자가 네.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양성자가 먼저 형성이 돼. 자, 양성자는 유커크가 두 개, 디커크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유커크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를 띠고 디커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 두 개면 3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1 나오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로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양성자 네. 만들어진 다음에 중성자가 형성이 돼요. 자, 네. 중성자는 유커크가 한 개, 디커크가 두 개로 이루어지면서 중성을 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됐는데, 자, 초기에는, 네 번째, 초기에는, 자,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 다음에, 자, 양성자가, 자,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 또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자, 이 두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자, 보성아. 네.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 되고, 중성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 되는 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이때는 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겠니? 1대1.
그렇지. 여기서는 양성자 대 중성자 수는 이 B가 1대 1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 우주 온도가 낮아져. 우주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낮아져서 저 두 반응 중에 하나가 억제가 돼.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하기 어려워졌지.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억제가 돼? 양성자가 음, 에너지를 흡수해서 네.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네. 이게 억제가 되겠지. 네. 자, 이렇게 억제가 되면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비율이 달라져.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어?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 B는 7대 1로 변해요. 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7대 1로 변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빅뱅 3분 후. 자, 빅뱅 3분 후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자,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데 잘 봐.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양성자. 자, 요게 양성자야. 자,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있어. 여기 중성자야. 자, 양성자, 중성자 수 B가 1대 1이죠. 아, 7대 1이죠. 네. 자, 그런데, 자, 3분의 요 두 개와 두 개가 이렇게 묶음으로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자, 그러면,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 B는 몇 대 몇이니? 12대 1이요. 그렇지, 12대 1이야. 오, 잘 안 해. 자, 12대 1이 됐는데, 그리고,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4? 어? 어, 12대 4. 네. 그럼 몇 대 몇이야, 결국? 3대 1이요. 자, 3대 1이다. 자, 요게 빅뱅의 강력한 증거잖아. 네. 자, 이 빅뱅의 증거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흡수 스펙트럼에 흡수선을 분석을 했어요. 자,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을 분석을 해서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라는 거를 알아냈고, 자, 이거 봐. 빅뱅에 의하면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1이니까 질량비는 3대 1이 될 거야, 라는 거잖아. 네. 자,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3분 후에, 빅뱅 3분 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런데, 자, 빅뱅 38만 년 후.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져요. 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자,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중성 원자를 만들어. 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때 우주는 투명해져요. 우주는 그전에는 불투명했어. 그런 투명해지며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에요. 이 빛, 에너지죠. 빛이 온 우주로 방출이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요게 자, 봐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방출됐을 때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게 빅뱅의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의 증거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이렇게 해서 빅뱅 38만 년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빅뱅의 과정을 알아봤어. 자, 그렇다면은 한 장 넘겨봐. 이제 거기에서 뭐가 나와? 우주, 자, 빅뱅의 증거 이렇게 되는 게 나오죠. 네. 자, 빅뱅의 증거를 이제 살펴볼 거야. 자, 그래서 이 배운 과정대로 하다 보면 자, 빅뱅의 증거 자,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예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의 예측은 가모프가 있어요. 자, 가모프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렇게 예측을 했어. 자, 빅뱅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3000K가 될 때,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방출되었고, 현재는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로 관측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지금까지 점점 길어진 거예요. 자, 점점 길어진 마이크로파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게 이 가모프의 예측이에요. 알겠니? 네. 그냥 이렇게만 알면 돼. 근데 두 번째, 이거를 자, 측정해낸 관측한 사람이 있어. 펜디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관측이 됐는데 지상의 안테나예요. 자, 관측 장비는 지상 안테나야. 자, 우주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안에 굉장히 커다란 전파를 관측할 수 있는 안테나 가지고 전 우주에 자, 쭉 에너지를 측정해 봤더니 자, 전 우주 방향에서 우주에서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 에너지가 있더라. 분포하는 에너지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에너지는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더라. 에너지와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 그래서 결국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관측이 된 거야. 그러므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빅뱅의 증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니? 네. 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자, 과학이 발달할수록 측정 장비가 발달하지. 네. 그래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측정 장비가 발달해 왔다. 그래서 뚜렷한 관측이 됐죠. 뚜렷한 관측이 가능해졌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맨 처음에 펜지어스와 윌슨의 지상 관측 전우주에 뿌옇게 나타났지. 네. 그런데 코비 위성, 그 다음에 WMAP, 그 다음 플랑크 위성으로 관측한 것까지. 자, 점점점 더 선명해졌다는 얘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아, 네. 알겠니?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자, 빅뱅의 증거 두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맞죠? 네.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질량비가, 자, 첫 번째 예측은, 자, 존재하는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된 거예요. 빅뱅에 의한 예측이야. 근데, 자,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됐어요. 관측된 것이 뭐야? 자, 흡수 스펙트럼에 흡수선의 세기를, 자, 측정한 거죠.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자, 요 질량비가 3대 1임을 밝혔다 이런 얘기지. 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자, 두 가지 증거를 모두 관측을 했어요. 됐니? 네.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나. 자, 빅뱅 우주론의 한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빅뱅 우주론의 한계. 첫 번째. 자, 뭐가 나오냐면 우주의 지평선 문제예요.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전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전 우주에서 거의 균일하다 그랬지. 네. 거의 균일하려면 자, 우주의 끝과 끝에서 물질 교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 네. 우주의 끝과 끝에서는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가능해야 돼. 네, 가능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주의 끝과 끝은 너무 멀지? 네, 그러나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해요. 네, 자, 그래. 왜냐면 또 우주는 자, 팽창하면서 밀도가 점점 작아져야지. 네, 그렇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의 편평성 문제야. 자, 우주의 편평성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주는 지금 보니까 평평하단 말이야. 자, 네, 우주는 평평해요. 자, 그 얘기는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서는 자, 밀도 값이 일정해야 하거든. 네, 어떤 밀도가 있어서 그 밀도 값이 유지가 돼야 우주가 평평할 텐데 우주가 왜 이렇게 평평하냐? 이거를 설명 못해 왜? 자, 빅뱅에 의하면은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밀도가 일정하지 않죠. 네, 그래, 밀도가 계속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밀도가 감소하는데 특정한 어떤 밀도 값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 네,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자, 자기 홀극은 자, N극만, S극만으로 구성된 자기 홀극이 있어야 되거든. 자,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래.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는 게 급팽창 이론이에요. 자, 이거, 자, 한 개, 빅뱅 한 개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이 되는 게, 자, 급팽창 이론. 자, 이 급팽창 이론을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인플레이션. 알겠니? 네,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급팽창 전에는 누가 더 컸냐면은, 급팽창 전에는, 실제 우주 크기보다, 자, 우주 지평선이 더 컸어요. 자, 우주 지평선이 더 컸고, 그 다음에 급팽창 후에는 우주 크기가 더 컸다야.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급팽창 전에는 이게 우주고 점점점점 찍은 게 자, 이게 우주 지평선. 그리고 이게 실제 우주. 자, 그런데 이게 급팽창 전이야.
자, 그런데 실제 우주 봐봐. 우주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매우 가깝지. 요 끝과 끝이 가깝잖아. 네, 그러면 끝과 끝이 가까우니까 어때? 물질이 그 안에서는 교환될 수 있지, 정보들이. 네, 근데 이게 급팽창 후에는 이렇게 변했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우주의 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음, 네, 자, 지금 이게 급팽창 후야. 그러면 급팽창 후에 보면은 자, 우주가 엄청나게 커졌어. 그러니까 물질 교환은 안 되지. 네, 실제로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요, 이제.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급팽창 이론으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주가, 자, 평평하려면, 자, 특정한 밀도값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네, 존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급팽창 전에, 자, 물질이 서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균일해졌겠죠? 네, 그래. 그러면 균일하니까 우주는 평평하게 존재할 수 있다야.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있던 물질이 자, 서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자, 뭐야 여기에서는 교환이 가능하니까 자, 우주 지평선 문제 역시 해결이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멀어졌으니까 그때는 우주의 끝과 끝에서는 물질 교환이 안 돼도 급팽창 전에는 물질 교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뜻이야.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홀극은 측정할 수 있는 밀도보다 더 작아져 현재는 관측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 급팽창 이론이에요. 네,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이제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어떻게 되냐면 급팽창 이론은 이렇게 여기에다 그래프를 하나 그려. 자, 시간에 따라 우주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되다가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자, 이렇게 되다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렇게 변해. 자, 요 구간이 급팽창 구간이에요. 알겠니? 네, 네, 그래프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급팽창 이론에 대한 얘기야. 근데 가속 팽창 우주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뭐를 측정했냐면 자, 우주의 가속 팽창
자, 우주는 자, 물질들의 자, 중력이 존재하죠. 우주를 구성하는. 그치? 음, 네. 자, 우주는 중력 때문에 자,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다가 이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초신성, 자, I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 가속 팽창이 일어나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래. 네. 자,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더라. 그래서 가속 팽창을 알아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IA형 초신성 관측은 어떻게 됐냐면, 자,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보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멀어지는 우주에서, 자,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에서 중력 때문에 속도가 감소한다면, IA형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밝게 보여야지. 네. 왜 밝게 보여야 하느냐 설명할 거야. 보여야 하는데 더 어둡게 관측이 됐어요. 자, 그 얘기는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구나 라는 뜻이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관측자가 있는데 자,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일 때, 자, 여기에 IA형 초신성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 근데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자, 속도가 감소할 때, 자, 감소할 때는, 자, 속도가 일정할 때보다 어때? 가깝게 있어야지. 어, 네. 그러면 더 가깝게 있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가까우면 당연히 밝게 보여야 되잖아. 네. 근데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어요. 실제 관측 값이야. 실제 관측 값이 일정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게 나타나. 그러면 이거는 가속 팽창했구나. 속도가 점점 빨라졌구나 라는 뜻이 되지. 네. 그래서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자.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타이틀이 나오잖아. 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는 게 있어. 보통 물질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질이죠. 네. 자, 뭐 이런 게 원자, 별, 은하, 나무, 사람, 뭐 이런 게 다 보통 물질이야. 네. 그런데 이 보통 물질은 우주에서 매우 적은 양. 우주에서 매우 적은 양이에요. 네. 그걸 우주 밀도가 뭐 우주에서 밀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흑 물질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 불가능해. 네. 자, 빛을 반사시키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눈으로 확인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질량을 가진 물질이야. 가진 물질. 얘네는 중력으로 작용하겠죠. 맞니? 네. 질량을 가진 물질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게 바로 중력이잖아. 그래서 세 번째, 자, 암흑물질 존재를 알 수 있는 현상. 자, 거기에 세 가지 썼죠. 네. 자, 은하 나선팔의 속도가 나선팔 회전 속도를 보니까 감소할 것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어떻게 측정이 됐어? 일정하게 유지가 됐죠? 음, 무슨 네. 얘기냐면 은하 중심에서의 거리야. X축이. 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회전 속도. 자, 회전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이게 예측을 했어요. 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은하 나선팔의 회전 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감소 안 하고 거의 일정하게 측정이 됐더래. 네. 자, 이 값이 측정값이에요. 자, 이렇게 측정된 이유가 뭐냐? 암흑물질이 회전하는데 중력으로 끌어당기면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더라. 이런 얘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 그랬잖아? 네. 질량을 가진 물질은 중력이 작용을 하죠. 네. 그래서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암흑물질 주변에 빛은 진행 경로가 휘어져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기에 관측자가 있는데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다고 보자. 자, 어떤 빛이 이렇게 오는 빛은 눈으로 올 수 있어, 없어? 써요. 없죠? 네. 나를 지나는 빛이야. 저건 내 눈으로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 저 빛이 여기 지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져, 경로가.
네. 그러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있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뜻이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자, 은하단에 묶인 은하단에 묶인 은하들은 자, 은하들은 서로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죠. 네.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맞니? 네. 그래서 은하단에서 벗어날 것으로 벗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러나 예측되었지만 은하단에서 벗어나지 않더라야. 알겠니? 네.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암흑물질을 대략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됐지? 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이 뭐고 보통물질이 뭔지는 살펴봤단 말이야.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암흑에너지가 뭐냐를 배워야 돼. 암흑에너지. 자, 이 암흑에너지의 우선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한번 보자. 자, 물질은 중력이 작용하죠? 그치?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우주의 물질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팽창시키려는 에너지가 없다면 어떠니? 어, 에너지가 없다면 다시 수축하겠죠. 네. 수축해야 한단 말이야, 중력 때문에. 네. 자, 그래, 중력에 의한 이게 수축이야. 그런데 관측 결과를 봤더니 우주는 더 빠르게 팽창을 해요. 그러면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한다라는 말은 팽창시키는 힘이 있어야지요. 맞니? 네. 네. 그래, 팽창시키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암흑 에너지더라. 암흑 에너지. 이 암흑 에너지가 바로 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예요. 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니까 자, 요게 또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거든. 자, 그러면 보성아 이거 봐봐. 이제 우주가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커지죠. 네. 그러면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도 어떻게 되니?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커져. 그럼 빈 공간이 커지니까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도 커지겠지. 네. 그래, 가속 팽창시키는 이 암흑 에너지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네. 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기에서 보니까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이라고 나 있잖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역할은 자, 암흑물질. 자, 암흑물질은 별의 생성 시 자, 중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치? 자, 그래서 물질이 모이잖아. 자, 물질이 모여야 밀도가 커져야 별이 되겠죠. 맞니? 네. 자, 그래서 별과 우주가 쉽게 별, 은하 생성의 원인이 되는 게 암흑물질이야. 그런데, 그럼 암흑에너지는 얘는 가속 팽창의 원인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우주 초기에는 빈 공간이 없겠죠. 그치? 자, 없다가 우주 초기에는 빈 공간이 없단 말이야. 한 점이야, 한 점. 그치? 고에너지, 고밀도의 한 점이니까 여기에는 아무 에너지가 없었는데, 자, 팽창함에 따라 계속 같은 말 반복이에요. 그 양이 증가하게 된 거지. 알겠니? 가속 팽창의 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미래를 보기 위해서 물질의 분포 이거 꼭 알아두자. 현재는 이게 현재야. 보통 물질. 자, 보통 물질은 4.9%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자, 암흑 물질은 26.8%. 나머지가 암흑 에너지거든. 자, 암흑 에너지가 68.3%야.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존재해. 자, 저기에서 초기에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제일 작았겠지. 네. 그러다가 현재는 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우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자, 임계밀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야 돼. 자, 임계밀도는 자,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자, 암흑 에너지가 없으니까 팽창시키려는 힘이 없죠. 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다가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감소하겠지. 네. 속도가 감소하다가 자, 멈출 때 그때 밀도예요. 멈출 때의 밀도야. 이거를 우리는 임계 밀도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자, 즉 임계 밀도는
우주에 암흑 에너지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분명히 보통 물질하고 암흑 물질이 있으니까 얘네는 중력으로 작용하여 우주는 팽창하다가 속도가 점점점 감소해서 멈출 거야. 우주의 크기가 일정해질 거야. 라고 할 때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그래서 두 번째, 우주의 미래는 자,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면은 이거를 우리는 닫힌 우주라고 불러요. 자, 이 닫힌 우주는 어, 자, 우주가 팽창하다 어떻게 될까? 팽창하다 다시 수축이야. 네. 자, 이럴 경우를 우리는 닫힌 우주라고 불러. 그런데 이 닫힌 우주의 곡률 반경은 곡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불러요. 곡률은 구 모양. 그래서 여기는 양의 값을 갖는 게 요거야. 근데 우주 밀도보다 인계 밀도가 더 커.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자,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으니까 중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거든. 네. 이걸 열린 우주라고 하고 영원히 팽창을 해요. 아, 네. 자, 그리고 곡률은 말 안장 모양이에요. 자, 이거를 음의 곡률을 갖는다라고 불러. 그리고 우주 밀도가 인계 밀도하고 같을 때를 우리는 평탄 우주라고 부르거든. 자, 그래서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우주예요. 네. 팽창 속도가 0에 수렴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곡률은 없죠. 0이지, 0.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래프 하나가 나오잖아. 자, 어떤 그래프가 나왔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우주의 크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요점이 여기가 현재라고 하죠. 현재. 요 지점이 지금 현재라고 할 때, 이게 닫힌 우주야. 자, 닫힌 우주는 거기 봐봐. 우주의 크기가 0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다가 다시 수축해서 0이 돼버렸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평탄 우주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열린 우주야. 자, 열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평탄 우주는 자,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주의 나이가 현재까지 우주의 나이가 제일 많은 우주는 누구니? 어, 열린 우주. 그렇지, 열린 우주. 이게 시간이니까 X축이. 네. 현재까지 열린 우주는 여기까지가 나이잖아. 네. 그리고 같이 뭐야
평탄 우주는 여기까지가 나이고,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여기 나이가 이만큼이지. 아, 네. 그러면 팽창 속도는 누가 제일 크니? 팽창 속도, 어, 음, 속도는 뭐분의 뭐야? 또는 속력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아, 아니야? 시간분의 거리야. 네. 그래, 저기 봐봐. 거리는 현재까지 그러면 거리는 우주의 크기는 똑같지. 닫힌 우주요? 그렇지. 닫힌 우주의 속도가 현재까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 그래. 근데 이 그림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그리면은 자, 이게 가속 팽창 우주예요. 네. 자, 여기에서는 급팽창이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속도가 기울기가 다른 것보다 훨씬 커졌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저기에서 시간과 우주의 크기의 접선의 기울기가 팽창 속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6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봐봐. 우주 팽창의 실제 모형이라고 나왔죠? 네. 그래, 그래서 가속 팽창이 실제 모형이 되잖아.